자,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오늘도 좀 아쉽게 흘러갔습니다. 마이너스 3.28%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나온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 7세대, 결국 HBM4E까지도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현재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야, SK하이닉스는 과연 이 한계가 어디까지 갈까? 정말 좀 대단한 기업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D램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나노 공정에 대해서 그 6세대까지도 지금 세계 최초로 개발을 성공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딱히 분석을 하지 않아도 SK하이닉스는 내년까지도 이런 반도체 호황기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뭐 거의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더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세계 1위 자리는 지킬 것이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굳이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쩔 수가 없긴 하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반도체 쪽으로 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장비주들 모두 다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우리는 미장과 글로벌 시장, 그리고 이 미국도 선물 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탑다운 전략으로 이 SK하이닉스를 주가를 예측을 하면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 어저께는 나스닥이 휴장이었죠. 9월 2일은 나스닥이 휴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이 아직 이제 오늘 저녁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이 SK하이닉스가 어떤 흐름들로 갈지,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럼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이 7세대 HBM4E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경쟁력 자체는 거의 뭐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옆에 우리 친구 삼성전자와 비교를 하더라도 절대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기술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세미코 타이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혁신적인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이 HBM 제품의 에너지 효율과 열 방출에서 압도적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HBM 성능 발전에 따라 이 HBM에 대한 수요도 2025년까지 이미 연평균 109%의 성장이 예상이 되어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성장은 뭐 우리가 예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앞으로 더 이렇게 압도적으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미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자, 일단 글로벌 지금 그 수급을 좀 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들을 보면 이제 모건 스탠리나 이 NH투자증권, 그리고 UBS 증권과 같은 외국계 창구들에서 SK하이닉스를 좀 담았거든요. 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오늘 개인들이 좀 매수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가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 종목별 투자자만 보고서 야, 이게 개인이 정말 많이 샀구나,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많이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자, 이 창구별로 봐야 하는데, 그 창구별로 이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이렇게 또 매도세가 나왔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신한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외국인들이 이 우리나라 창구를 이용해서 매도를 해 나간 것도 맞는데,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간 건 맞지만, 이런 구간에서 또 신규로 들어오는 이런 매수세도 많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건 결국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싸움에 아직까지는 외인들이 그렇게 큰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 우리가 급락이 나왔던 이런 구간들까지는 여기를 이탈하는 선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오늘 아까 장 끝나고 제가 또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미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미장을 봅시다. 그리고
아마 오늘 위장을 보고 나서 9월 금리 인하 전까지 흐름들이 죄송합니다.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이 될 수도 있다, 예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오늘 좀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금리 인하 전까지의 흐름들은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나서 과연 시장 상황이 반등이 크게 나오는 시장이 나올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 또다시 급락 조정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금리 인하가 이번 첫 번째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계속 점차 점진적으로 인하가 시작이 될 텐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시장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이 제로 소멸로 인식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금리 인하 전까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한 10월 초까지는 반등이 좀 와줘야 합니다. 와줘야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일단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쉽게 예단을 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섹터, 이 반도체 섹터를 이 시장 상황, 그 AI 반도체, 특히나 AI 산업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수급에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현재 여러 기관사들,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들이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되었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이 숏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참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 흐름대로 갈지, 이게 반대라고 하면 우리가 쇼스키즈를 또 눌러볼 수가 있겠죠. 그 세 번째로는 이 SK 하이닉스 개별 종목에 대한 우리가 분석이 좀 필요할 텐데, 사실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은 걱정할 게 없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바로 1번과 2번을 파악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을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은 좀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은 이전에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정확하게 좀 60선에서 지지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일봉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런데 이 상승 추세가 앞으로, 이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깨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안에서의 이 조정 파동이 과연 어디까지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고점 신호와 그리고 이런 눌림목 신호를 파악하는 사람이 진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조정이 오더라도 저는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조정이 올 수 있다라 보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에서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량을 잡아먹는 게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010-2011-9671로 저한테 SK 하이닉스니까 하이라고만 저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겠고, 구독과 좋아요만 필수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이런 분석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해드리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들을 좀 받아보실 수 있고,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SK하이닉스 물론 지금 이런 주가의 흐름에 상당히 근심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결국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만약에 어떤 경고나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대응을 잘 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다른 기회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절대 포모 현상 나오지 말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주가는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테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처럼 SK 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종목의 문제는 없다. 결국 이 전체적인 경제 시장 상황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좀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분명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고 오늘 보니까 아직 햇살은 좀 뜨거운데 그래도 바람은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에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도 있고 앞으로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이번 가을, 겨울 대응을 잘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